이번 이야기는 잃어버린 영혼. 첫 번째 이야기, 어둠의 시작. 지우는 새로운 의뢰를 받고 고성이 있는 도시로 향했다. 이 고성은 도시의 혼잡함과는 거리가 먼 한적한 마을로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고즈넉한 분위기가 특징이다. 이러한 환경은 이야기의 독특한 분위기를 불어넣어준다. 이곳은 고성 자체에 특별한 역사와 문화가 녹아있는 곳으로 역사적인 배경이 이야기의 흐름과 연관되며 마을에 숨겨진 비밀과 어둠의 기원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곳에는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으로 각 주민들은 자신만의 이야기와 비밀을 품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지우가 마을을 탐험하며 마주하는 여러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곳은 어둠이 마을을 뒤덮게 된 곳으로 마을 자체가 어둠의 소환지로 변해가는 모습이 이야기의 긴장감과 신비감을 불러일으킨다. 고성은 어둠과 미스터리가 얽혀있는 장소로 이야기의 주요 설정으로서 그 중요성을 띠게 된다. 하지만 그곳에는 지금 어둠에 휩싸여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은 어둠의 힘에 갇혀서 자유를 얻지 못한 채 떠돌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비밀과 미해결된 사연으로 어둠에 갇혀 안식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상태이다. 어둠의 힘은 그들을 현실과 이어진 세계에서 분리시키고 죽음 후의 여정을 끝내지 못하게 만들어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어둠의 비밀을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한편 지우는 얼마 전에 힘든 기억과 상처에서 벗어나고자 그녀는 자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만들고 도전을 위해 의뢰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지우는 고성으로 향했고 어둠의 힘에 갇힌 영혼들을 찾아서 어둠의 비밀을 풀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우선 힌트를 준 이현우가 있는 고스트 바로 향했다. 이현우는 지우에게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이현우라는 분은 고스트바의 사장이며 영적인 능력의 소유자이다. 한편 고스트바는 어둠의 힘에 갇힌 영혼들의 안식처로 알려져 있었다. 이 고스트바는 영혼들이 어둠의 힘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발점이자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눔으로써 정서적 치유를 찾을 수 있는 장소로 가능하다. 이곳은 어둠에 휩싸인 영혼들에게 빛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이 현실과 저승 사이를 오가며 고백하고 소통함으로써 미해결된 감정을 풀어내고 안식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고스트바는 어둠에 갇힌 영혼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소망의 빛을 제공하는 안전하고 특별한 장소이다. 한편 지우는 호기심에 오게 된 고스트바에서 처음 만나는 영혼이 있었다. 그 영혼은 신비로운 존재로 지우의 목소리를 듣게 되자 주저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지우는 이 영혼에게 다가가며 궁금증에 차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예요. 여긴 왜 있게 됐나요? 신비로운 존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지우는 유령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둠 속에서 사라진 영혼들의 비밀을 풀기 위한 모험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이 어둠에 갇힌 유령의 이야기를 통해 어둠의 기운이 강해지고 있는 고성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힌트를 지우에게 전하게 된다. 지우는 고성의 어둠에 대한 이 첫 번째 힌트를 기반으로 고성의 첫 번째 단서로는 이상한 소리와 미스터리한 현상이다. 마을 주민들은 성 주변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밤에는 이상한 소리와 유령들의 현상을 목격한다고 한다. 또 성 내부에서는 어둠 속에서 들리는 희미한 목소리와 간헐적으로 빛나는 불빛이 나타나며 미스터리한 그림자가 성 안을 지나다니는 모습이 보이곤 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들이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성의 어둠에 갇힌 비밀과 사건들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기묘하고 미스테리한 고성은 어둠의 비밀을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를 제공하며 지우에게 어둠 속으로의 모험을 떠날 동기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사라진 화가의 그림. 한편 지우는 어둠에 갇힌 화가의 영혼이 깃든 아직 미완성인 그림을 찾게 된다. 어둠에 둘러싸인 화가의 그림을 통해 어둠의 비밀을 알고 싶어진 지우는 그림 속에 갇힌 화가의 영혼을 찾아내어 해방시키고자 하는데, 그림에 감춰진 비밀은 마을에 갇힌 다른 영혼들과도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한 지우는 이를 해결함으로써 어둠의 힘을 약화시키고 마을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화가는 그의 그림에 둘러싼 비밀로 인해 어둠에 갇힌 상태라고 얘기한다. 화가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어느 화창한 날 창틀의 고인 눈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빛나며 커튼이 바람을 타고 눈앞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다. 화가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붓을 휘두르며 자유롭게 그림의 색채를 더해나갔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던 화가는 갑자기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고 한다. 자신이 그리는 풍경이 현실같이 느껴지더니 그의 몸은 서서히 그림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고 한다. 화가는 자신이 그린 풍경 안에 갇혔음을 깨달았다. 그 풍경은 특별했다. 그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고 현실과 환상이 어우러진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화가는 자신의 그림 안에 갇혀 살아가게 되었지만 자유롭지는 못했다. 그는 그림 안에서 갇혀버린 채로 삶을 보내야 했다. 화가는 자신이 그린 그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이제 그 그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했다. 현실과 환상이 어울린 그림 안에서 그가 만나는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닌 환영이었고, 자신이 갇힌 그림 밖으로 이끌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한편 지우는 그림 속의 비밀을 해독하기 위해선 더 깊은 지식과 정보가 필요했다. 지우는 도서관 사서인 서미의 도움을 받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했다. 서미는 고고학적인 지식과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닌 전문가로서 그림에 담긴 특별한 의미를 찾는데 지우를 도와주게 된다. 지우는 서미의 도움으로 그림에서 찾아낸 비밀을 해석하면서 화가가 그림 속에 갇히게 된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하게 된다. 서미의 해석으론 그림의 배경, 사용된 색상, 그림 속의 풍경 등을 통해 화가가 담고자 했던 이야기를 해석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그림 속에서 발견된 비밀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화가의 감정, 미스터리한 인물들의 관계로 얽혀져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특정한 색상이나 풍경이 어떤 감정을 나타내고 있거나 그림 속 풍경의 배치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 수 있었다. 이러한 비밀을 해독하면서 지우와 서미는 화가가 그림 속에 갇히게 된 이유와 어둠의 힘에 연결된 마을의 다른 이야기들을 점차 알아가게 된다. 화가가 그림 속에 갇힌 또 다른 비밀은 어둠 속의 다른 이야기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지우가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가 된 것이다. 그림의 비밀이 해결되면 또 하나의 퍼즐이 풀릴 것이고, 이 어둠의 힘을 풀어낼 또 다른 열쇠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고대의 무덤. 오래된 성의 무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소문이 전해진다. 가끔은 마치 거대한 혓바닥을 가진 귀 속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소리는 적막한 밤의 마을을 뒤덮고 있었다. 그 소리는 가끔은 슬픈 노래처럼 들렸고, 가끔은 무덤 안에서 벌어진 이상한 사건의
공포스러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이해되기도 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이런 소리가 고대의 무덤에서 나오는 것으로 믿고 있었고, 어둠의 비밀에 관련된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추측도 퍼져나왔다. 소문은 이러한 기묘한 소리와 함께 무덤에서 나오는 유령들이 마을의 어둠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이어졌다. 지우는 호기심에 휩싸이며 이 소문을 조사하기 위해 무덤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그녀는 어둠 속에서 부르는 듯한 이상한 목소리를 듣게 된다. 무덤에 도착한 지우는 거대한 석재들로 조성되어 있었는데 마치 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었다. 무덤은 동서남북을 사로잡는 넓은 범위에 걸쳐 펼쳐져 있었고, 그 중앙에는 거대한 석조물이 솟아 있었다. 돌더미 주변에는 고대의 문양과 글씨가 새겨진 석판들은 무덤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돌더미는 마치 세계의 경계를 넘어온 듯한 기분을 일으키며 도착한 이들에게 강력한 에너지를 전하고 있었다. 무덤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어둠의 힘을 느꼈다. 이때 그녀는 한 소녀의 유령과 마주치게 된다. 소녀는 부서진 기둥과 무너진 돌더미 사이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한다. 소녀의 유령은 부서진 돌과 약간 흐릿한 빛에 감싸인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옷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역사의 조각이라도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으며, 유령의 눈은 슬픔과 눈물의 빛을 지니고 있었다. 주변으로부터 약간의 빛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희미한 빛깔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소녀의 유령은 자유롭게 무덤 주변을 떠돌고 있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감성적인 톤으로 흘러나왔다. 이 소녀는 지우에게 자신의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존재는 마을에 남아있는 고대의 무덤의 비밀과 어둠의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었으며, 지우에게 그 어둠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전해주었다. 그 단서는 소녀가 어둠의 비밀과 연결된 무덤에서 벌어진 과거의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것이었다.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난 단서들은 어둠의 비밀과 마을에 퍼진 공포의 기원에 대한 힌트를 주었다. 무덤 주변에서 소녀의 유령과 함께 조사를 하며 지우는 그녀의 이야기와 함께 다양한 단서들을 찾기 시작했다. 고대의 문양, 글씨 그리고 소녀가 이야기한 이상한 소리들이 모여 어둠의 비밀을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소녀의 유령은 지우에게 어둠의 비밀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퍼즐 조각들을 전해주었고, 그것들이 연결되면서 어둠의 진실이 점차 드러나게 되었다. 퍼즐 조각으로서의 단서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첫 번째, 고대의 문양과 글씨. 무덤 주변에 있던 고대의 문양과 글씨가 새겨진 석판들. 두 번째, 이상한 소리. 소녀의 유령이 이야기한 이상한 소리는 고대의 무덤에서 벌어진 과거의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 소리는 어둠의 힘과 유령들의 존재를 시사하며 마을 주민들의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단서였다. 세 번째, 부서진 기둥과 무너진 돌. 소녀의 이야기에 등장한 부서진 기둥과 무너진 돌들은 고대의 무덤에서 벌어진 과거의 비밀스러운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어둠의 비밀을 향한 지우의 탐험에서 중요한 단서가 된다. 네 번째, 고대의 의식. 고대 시대에는 무덤 주변에서 고위층들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어둠의 힘을 빌어 힘없는 사람들에게 의식을 행했다고 한다. 이 의식은 어둠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었고, 어둠의 힘이 무덤 주변에 퍼져나가 마을에 영향을 끼쳤다. 다섯 번째,
실종된 가족들. 무덤 주변에서는 실종된 가족들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어둠의 힘과 관련된 고대의 의식으로 인해 가족들은 고대의 무덤으로 사라져갔고 그들의 영혼은 마을에 갇혀 어둠의 힘에 뒤덮인 상태로 존재했다. 여섯 번째, 유령들의 이야기. 무덤 주변에서 흩어진 유령들은 각자의 슬픈 이야기와 어둠의 비밀을 품고 있었다. 이들 유령들은 마을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키포인트였으며 지우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둠의 비밀을 풀기 위한 단서를 얻었다. 이러한 과거의 비밀스러운 사건들은 어둠의 비밀을 풀기 위한 퍼즐의 일부로서 지우의 탐험을 통해 조각조각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소녀는 가족들과 함께 무덤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서 헤어졌으며 이후로 소녀의 영혼은 그곳에 갇혀 있었고 가족들의 영혼과 헤어졌다고 말한다. 지우는 소녀의 슬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소녀의 가족을 찾기로 결심한다. 소녀는 무덤에서 벌어진 이상한 현상과 연결된 어둠의 비밀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지우는 그녀와 함께 고대의 무덤에서 단서를 찾기로 한다. 그리고 소녀와 함께 무덤에서 벌어진 과거의 사건을 해결하면서 마을에 퍼진 어둠의 기운을 없애기 위해 결의를 다지게 된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과거의 사건을 해결했다. 지우는 첫 번째로 고대의 무덤에서 벌어진 의식의 비밀을 해독하기 위해 고대의 문양과 글씨를 조사하고 해석을 했다. 그 결과 어둠의 비밀에 얽힌 고대 의식이 마을에 퍼진 공포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종된 가족들의 행방을 찾아 천도해주는 것이었다. 지우는 무덤 주변에 있던 다른 유령들에게 수소문을 해 단서를 찾게 되고 실종된 가족들의 행방을 찾게 된다. 이를 통해 어둠의 힘에 사로잡혀 있던 가족들의 영혼은 평화롭게 풀려나면서 마을의 안식과 평화가 조금씩 찾아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덤 주변의 각종 유령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지니고 있던 어둠의 비밀을 해결해주고 이들도 천도해 주었다. 이를 통해 어둠의 힘이 마을에 끼친 영향과 마을 주민들에게 줬던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게 되었다. 이로써 고대의 무덤은 어둠의 비밀을 풀기 위한 또 다른 퍼즐 조각으로 지우의 모험에 더해진다. 마을은 무덤에서 풀어진 비밀의 영향을 받아 평화롭게 변할 것이며 지우는 어둠의 힘에 맞서 마을에 희망과 안식을 가져다 주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둠의 지하실. 고성의 한 집안에 있던 지하실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곳에서는 보통의 현실과는 다른 차원의 힘이 깨어나 어둠의 비밀을 품고 있었다. 지하실은 평범한 집의 밑바닥이 아닌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간 듯한 기이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먼저 지하실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다. 어둠이 무덤처럼 짙게 깔려 있어서 손으로도 자신의 손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흐릿했다. 그러나 가끔씩 불규칙하게 번져나가는 약간의 빗줄기는 공간의 한계를 간신히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지하실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마치 고요한 공간을 가득 채우는 불길한 메아리가 귓가에 맴돌며 지하실의 각 구석에서 이 미스터리어스한 소리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어우러져 지하실은 마치 어둠의 에너지가 누적된 차원의 문이 열린 듯한 기묘하고 불안한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지하실이 아니라 마을에 퍼진 어둠의 시작과 연결된 특이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지우는 여기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영혼을 발견하게 된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한다. 어둡고 적막한 지하실에는 강렬한 에너지와 불안한 분위기가 휘몰아친다.
지우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다. 지하실에는 부스러진 가구와 어지러운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부드러운 목소리와 간간히 들리는 끼어드는 소리가 마치 무언가가 그곳에서 깨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지하실을 둘러보며 사라진 이들의 유령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이상한 기운이 담긴 불안한 소리로 어둠 속을 가득 채웠다. 지하실에 갇혀있던 영혼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을에 퍼진 어둠의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단서들은 지하실 공간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감추어져 있었다. 지우는 이러한 단서들을 찾아내기 위해 지하실의 각 구석을 훑어보고 사라진 이들의 유령들과 소통하면서 흔적을 찾아냈다. 지우가 찾은 지하실의 단서는 이러했다. 첫 번째 단서. 유령들의 이야기. 지하실에 나타난 유령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지하실에서 벌어진 사건들의 일부를 알려주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어둠의 비밀에 대한 증언은 지우가 풀어야 할 퍼즐 조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두 번째 단서. 이상한 소리의 출처. 지하실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는 지나간 사건들의 반영일 수 있었다. 지우는 이 소리들을 따라가며 사건들의 흔적을 찾고 어둠의 비밀을 해독하기 위한 단서를 얻어내었다. 세 번째 단서. 빗줄기의 비밀. 어둠 속에서 번져나가는 약간의 빗줄기는 무엇인가의 흔적을 나타낼 수 있다. 지우는 이 빗줄기를 따라가며 지하실의 특정 지점에서 벌어진 사건과 연결된 흔적을 찾아내었다. 네 번째 단서. 사라진 물건과 부스러진 가구. 지하실에 흩어져 사라진 이들의 물건과 부스러진 가구들은 과거의 사건들의 단서일 수 있었다. 지우는 이들의 유령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들의 물건들이 어둠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단서들을 통해 지우는 점차적으로 지하실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의 퍼즐을 완성하고 어둠의 비밀을 해결하기 위한 길잡이가 되었다. 지우는 또 다른 단서들을 찾기 위해 이번에는 각각의 유령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하실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에 대한 단서를 모으고 어둠의 비밀을 해독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들을 얻어내려고 노력했다. 유령들은 과거의 사건들을 증언하며 어둠 속의 비밀을 풀기 위한 키가 되는 단서들을 제공했다. 유령들의 증언들은 이러했다. 첫 번째, 고대의식. 어둠의 비밀은 고대의 의식에 깃들어 있었다. 지하실은 고대시대의 고위층들이 어둠의 힘을 불러들이기 위한 의식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그 의식에서 비롯된 어둠의 힘이 지하실의 각종 이상한 현상과 공포를 초래했다. 두 번째, 실종된 가족들. 지하실은 어둠의 힘에 사로잡힌 실종된 가족들의 유령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고대의 의식으로부터 나오는 어둠의 힘이 가족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은 지하실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며 끊임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세 번째, 절망과 분노의 에너지. 지하실은 어둠에 의해 깊이 침식된 공간으로 거기에 머무르는 유령들은 절망과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감정과 에너지는 어둠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는 지하실에서 불안하고 끔찍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원인 중 하나였다. 네 번째, 이상한 소리와 모습. 지하실에서는 이상한 소리와 모습들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유령들은 과거의 사건들을 되새겨내며 지하실을 가득 채우는데 이는 지우에게 끊임없는 공포와 의문의 사건들을 마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하실은 어둠의 힘과 사라진 이들의 비밀 그리고 절망과 분노의 감정이 교차하는 공간으로서 지우에게는 어둠의 비밀을 풀기 위한 어려운 숙제였다.
지하실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고 끔찍했으며 지우는 어둠의 깊은 곳에서 찾은 미스터리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지하실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은 지우의 끈질긴 노력과 지혜에 의해 해결되었다. 그녀는 지하실에서 사라진 이들의 유령들과 소통하면서 각각의 이야기와 단서들을 조합하여 어둠의 비밀을 풀기 위한 퍼즐을 완성했다. 퍼즐의 조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령들의 고백과 증언. 지하실에 나타난 유령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어둠의 비밀과 연결된 사건들에 대한 증언을 하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우에게 어둠의 근원과 비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두 번째, 이상한 소리와 모습의 해석. 지우는 지하실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와 모습을 해석하면서 어둠의 힘이 그곳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했다. 이를 통해 어둠의 비밀에 대한 힌트와 흔적을 찾아내었다. 세 번째, 빗줄기와 고대의 흔적. 지우는 지하실에서 번져나가는 약간의 빗줄기를 따라가며 고대의 의식과 연결된 흔적을 발견했다. 이러한 흔적은 어둠의 비밀이 지하실에 깔린 터닝 포인트라는 것을 나타내었다. 네 번째, 절망과 분노의 해독. 유령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과 분노의 감정을 지우는 해독하면서 어둠의 비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했다. 그 감정들이 어둠의 힘을 키우고 지하실을 어둠의 균열로 만들었던 것이다. 지우의 뛰어난 추리력과 용기로 인해 지하실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은 해결되었고 어둠의 비밀은 풀려나갔다. 그녀가 지하실의 미스터리를 해결함으로써 마을과 어둠의 안식이 오고 있었고 지하실은 평온한 공간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또 다른 어둠의 힘에 맞서는 도전이 시작되면서 지우는 지하실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풀어내며 어둠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한 다음 여정을 나서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어둠의 도서관. 어둠의 도서관은 박서미가 일하고 있는 신비로운 도서관으로 그곳에는 어둠의 힘을 담고 있는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다. 이 도서관이 신비로운 이유는 이 도서관의 책들은 과거의 사건과 어둠의 비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어서 그 자체로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먼지에 덮인 책들은 잊혀진 과거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어서 독자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제공한다. 또한 도서관이 어둠의 힘을 담고 있는 책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자체가 마법과 신비로움에 가득 차 있다. 이 책들은 어둠의 비밀을 해독하는 힌트를 제공하고 지우에게 어둠의 근원을 찾아가는 열쇠가 된다. 그리고 박서미는 도서관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데 그녀의 신비로운 지식과 안내가 지우의 여정의 미스터리와 긴장감을 더해준다. 독자와 지우는 박서미와 함께 어둠의 비밀을 풀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되면서 도서관이 어둠 속의 비밀을 지키고 있는 곳임을 깨달을 것이다. 한편 지우는 거기에서 나오는 비밀이 어둠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래된 책들을 열람하면서 어둠의 근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의 단서들을 책 속에서 찾아야 했다. 어둠의 도서관은 고요한 분위기 속에 펼쳐진다. 박서미는 지우에게 그 책들을 찾아 읽는 것이 어둠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지우는 도서관 안에서 책장을 넘기며 어둠의 기원과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퍼즐을 조립해 나갔다. 책 안에는 고대의 주문과 접촉 그리고 어둠의 힘을 불러들이는 방법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첫 번째로 책을 하나 집어들었다. 책의 내용은 어둠의 기원에 관한 것이었다. 그 책에는 어둠이 어떻게 나타났고 마을을 휩쓸고 지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세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 비밀은 어둠의 기원과 함께 어둠의 근원에 대한 단서로 이어졌다. 두 번째 책은 고대의 주문과 접촉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책에서는 어둠의 힘을 불러들이고 조종하는 주문과 접촉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지우는 이 책에서 주문과 접촉을 통해 어둠의 힘을 이해하고 어둠의 근원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힌트를 찾았다. 세 번째 책은 과거의 어둠 속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이 책은 마을의 어둠 속에 감춰진 사건들과 인물들의 비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다. 지우는 책의 페이지를 넘기며 어둠이 품고 있는 과거의 비밀을 해독하기 위해 노력했다. 네 번째 책은 비밀스러운 주문의 힘에 관한 것이었다. 이 책에서는 특별한 주문과 마법의 힘을 사용하여 어둠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다. 지우는 이 책을 통해 마을의 어둠에 맞서기 위한 특별한 능력을 얻기 위한 단서를 찾았다. 이렇게 지우는 각 책에서 새로운 비밀과 단서를 발견하며 어둠의 도서관의 책들이 어둠의 비밀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지우는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각 책마다 새로운 비밀과 단서를 발견하였다. 지우는 박서미와 함께 그 비밀들을 해독하면서 어둠의 도서관이 과거의 어둠 속에서 비밀을 지키고 있는 곳임을 알아냈다. 지우는 책 안의 이야기들이 서로 얽혀있는 것을 깨닫고 도서관에 감춰진 비밀들이 어둠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박서미는 지우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어둠의 힘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말해주었다. 도서관에서 나온 지우는 고대의 주문과 어둠의 힘을 다루는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한다. 박서미는 어둠의 비밀이 어딘가에 감춰져 있다고 말하며 지우에게 어둠의 근원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하게 된다. 지우는 책에서 발견한 단서들을 따라 어둠의 근원을 찾아가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 지우가 책에서 찾은 단서들은 어둠의 비밀과 과거의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우는 첫 번째 책에 써여있던 어둠의 기원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게 된다. 이 기록은 어둠이 어떻게 발생하고 마을을 휩쓸고 지배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정보는 어둠의 근원과 연결된 힌트를 제공했고 지우의 여정의 필수적인 출발점이었다. 두 번째 책, 고대의 주문과 접촉에 관한 책에 있던 단서는 어둠의 힘을 불러들이고 조종하는 방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었다. 지우는 이 정보를 통해 어둠의 힘을 이해하고 어둠의 근원을 향한 여정에서 주문과 접촉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세 번째 책은 과거의 어둠 속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어둠이 품고 있는 사건들과 인물들의 비밀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이를 통해 지우는 마을의 어둠에 감춰진 비밀들을 해독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힌트를 얻었다. 네 번째 책, 비밀스러운 주문의 힘에 관한 내용이 있는 곳도 찾게 되었다. 이곳에선 특별한 주문과 마법의 힘을 사용하여 어둠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 이 정보는 지우가 마을의 어둠에 맞서기 위한 특별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단서로 작용했다. 이러한 단서들은 지우가 어둠의 비밀을 해독하고 마을을 구하기 위한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시작된 여정이 어둠의 비밀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임을 굳게 믿게 되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산의 정령과 할머니의 유령. 산의 정령과 할머니의 유령은 지우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산에 나타난 할머니 유령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알게 된 이야기이다. 이 할머니 유령은 산에서 일어난 비밀과 과거 이야기들을 전하며 마을에 덮인 어둠을 막기 위한 단서를 제공한다.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서는 산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과 과거의 비밀들이 알려주었다.
할머니 유령은 산의 정령과 마을 주민들 간의 깊은 연결성을 언급하며 어둠의 기원이 산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했다. 또한 산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건들이 마을의 어둠을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할머니 유령은 어둠을 막기 위한 단서로서 산의 정령과 마을 사람들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산과 어둠의 사이에서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찾아내어 모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 퍼즐 조각들은 어둠의 기원과 마을을 덮고 있는 어둠의 정체를 해독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할머니 유령은 지우에게 특별한 능력과 지혜를 부여하여 마을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도와주었다. 그녀는 지우에게 어둠을 막기 위한 특별한 주문이나 능력을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단서와 힌트를 통해 지우는 마을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능력을 개발하고 산의 정령과 협력하여 어둠을 막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날 마을은 정체불명의 눈부신 빛을 따라 산에서 떨어진 대혼란에 휩싸였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할머니 유령의 모습을 보았고 그녀가 유령으로 다시 나타났다는 소문이 번지고 있었다. 지우는 마을의 안전을 위해 산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할머니 유령을 만났다. 할머니 유령은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을에 감춰진 비밀과 어둠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퍼즐 조각들은 어둠의 기원과 마을을 덮고 있는 어둠의 정체를 해독하는 열쇠다. 이 퍼즐 조각들은 마을 사람들 간의 연결성과 산의 정령과의 깊은 연관성을 나타낸다. 과거의 사건들의 기억. 마을 사람들 각자가 지닌 과거의 기억들이 퍼즐 조각 중 하나이다. 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각 사람에게 남긴 기억들이 서로 교차하고 연결되어야 어둠의 비밀을 해독할 수 있다. 산의 정령과의 소통. 산의 정령은 마을 사람들과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정령과의 소통을 통해 퍼즐 조각을 얻고 정령의 이야기와 마을의 운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 사람들 간의 연결. 마을 사람들 간의 깊은 연결이 퍼즐 조각으로 흩어져 있다. 각자의 이야기와 경험이 서로 교차되며 이를 모아가면 어둠의 정체와 어둠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밀스러운 문서와 물건. 산과 마을에는 비밀스러운 문서와 물건들이 숨겨져 있다. 이를 찾아가며 퍼즐 조각을 수집하면 어둠의 비밀을 해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비로운 행사와 의식. 마을에서 열리는 신비로운 행사나 의식은 퍼즐 조각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행사와 의식에서 나오는 단서들은 어둠과의 싸움에 필요한 특별한 능력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퍼즐 조각들은 마을 사람들과 산의 정령이 함께 어둠에 맞서기 위한 힌트와 단서로 작용한다. 함께 모아져야만 어둠을 해결하고 마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할머니 유령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녀는 산에서 일어난 비밀스러운 사건들과 이 어둠이 마을에 퍼져나가게 된 원인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리고 마을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힘을 부여받은 자, 지우에게 해결책을 찾기 위한 힌트를 전해주었다. 할머니 유령은 그림 같은 이야기 속에서 마을 사람들과 산의 정령이 어둠을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산의 정령과 협력하며 어둠의 기원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지우는 할머니 유령과 함께 마을에 퍼진 어둠에 맞서기로 했다. 마을을 뒤덮고 있는 어둠은 과거의 비밀과 사건들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뒤섞인 현상이다. 어둠은 과거에 잊혀진 사건들과 그로 인해 남겨진 부정적인 감정들이 모여 어둠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 어둠은 마을을 휘감으며 그림자와 같은 형상으로
존재하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내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과거의 비밀. 마을에는 잊혀진 과거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 이러한 비밀들이 어둠의 형태로 드러나면서 마을을 휩쓸고 있다. 각각의 비밀은 어둠의 조각으로 남아 해결되지 않으면 어둠은 계속해서 확장된다. 부정적인 감정. 마을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둠의 기원이 되고 있다. 원한, 분노, 슬픔 등의 감정들이 어둠의 형성과 확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감정들은 어둠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마을을 뒤덮게 하는 원인 중 하나였다. 마을 사람들 간의 갈등. 마을 사람들 간의 갈등과 분열이 어둠을 촉발하고 있다. 서로의 이해가 부족하고 불신이 생기면서 어둠은 이를 토대로 확산되고 있다. 마을 사람들 간의 연결을 찾지 못하면 어둠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어둠은 과거의 비밀,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마을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마을을 휩쓸고 있었다. 지우는 이러한 어둠과 싸우며 퍼즐 조각들을 찾아 마을을 구하기 위한 여정에 나선다. 어둠의 기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우가 마을 사람들과 사내 정령과 협력하여 다양한 단서와 힌트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조합하여 어둠의 비밀을 풀어야 했다. 퍼즐 조각 수집과 해독. 지우는 마을 사람들과 사내 정령으로부터 퍼즐 조각들을 수집했다. 각 조각은 어둠의 비밀과 관련된 힌트를 담고 있었고 지우는 이를 조합하여 어둠의 기원을 해독하려 노력했다. 과거의 사건과 비밀의 해결. 퍼즐 조각들을 조합하면서 지우는 과거의 사건들과 마을에 남아있던 비밀을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각각의 사건과 비밀이 어둠의 기원과 어둠이 마을을 덮은 이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내어 해결의 열쇠로 삼았다. 마을 사람들 간의 화합과 협력. 지우는 마을 사람들 간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뤄냈다. 각자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은 단단한 연결고리를 형성하였고 이를 통해 어둠을 막는 힘을 얻게 되었다. 사내 정령과의 협력. 사내 정령은 마을과 깊은 연결고리가 있었고 지우는 이와의 협력을 통해 어둠을 막기 위한 강력한 힘을 얻었다. 사내 정령은 지우에게 특별한 능력과 지혜를 부여하여 어둠에 맞서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단서와 협력을 통해 지우는 마을을 뒤덮고 있던 어둠의 기원을 해결하고 마을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마을은 어둠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회복되었으며 지우는 마을 사람들과 사내 정령에게 감사와 함께 기억되었다. 그렇게 그녀는 마을에 퍼진 어둠을 막고 해결하며 다음 여정에 나선다. 마지막 이야기, 어둠의 최후. 지우는 마침내 유령바에 도착했다. 바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지우는 어둠의 열쇠를 발견했다. 이 작은 열쇠는 마을을 감싸고 있는 어둠의 비밀을 풀기 위한 열쇠였다. 유령바에 있는 어둠의 열쇠는 마을을 뒤덮고 있는 어둠의 비밀을 풀기 위한 열쇠이다. 이 열쇠는 어둠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 작용한다. 유령바는 유령들이 모이는 곳으로 이들의 이야기와 비밀이 어둠의 열쇠에 담겨 있다. 어둠의 열쇠는 마을의 각색된 고양이 모양의 작은 열쇠로 이 작은 열쇠는 마을의 사람들과 유령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이야기와 비밀을 풀기 위한 열쇠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령바에서 어둠의 열쇠를 찾은 지우는 이를 이용해 어둠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며 거기서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게 된다. 어둠의 열쇠는 마을과 어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어 어둠의 비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 작은 열쇠가 마을을 지키고 있는 어둠의 문을 여는 순간 지우는 어둠과의 최종 결전을 시작하게 되고 어둠에 뒤덮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된다. 열쇠를 손에 쥐자 지우는 마치 미로처럼 뒤얽힌 어둠의 세계로 들어갔다. 최종 결전은 지우가 어둠의 세계에서 마주한 자신의 과거와의 대결을 포함한 마을을 휩쓸고 있는 어둠과의 결정적인 전투를 의미한다. 이 결전은 어둠과의 마지막 전투로서 지우가 마을의 영혼들을 구하고 마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최종 단계이다. 어둠의 세계에서 지우는 각각의 어둠의 형상이 과거에서 비롯된 아픔과 상처를 대표하는 것으로 마주하게 된다. 이 형상들은 어둠의 세계에서 깊이 갇혀있던 감정들을 상징하며 지우는 이를 이기기 위해 용기를 낸다. 마을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지우는 각 어둠의 형상과 싸우게 된다. 어둠의 형상들은 어둠의 세계에서 마주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대표하는 각각의 심볼릭한 형상들이다. 이들은 마을을 휩쓸고 있는 어둠의 기원과 연결되어 있으며 지우가 마을의 영혼들을 구하기 위한 결정적인 전투에서 등장한다. 각 어둠의 형상은 특정한 감정과 사건을 상징하며 그에 따라 과거의 어둠이 어떻게 마을을 뒤덮게 되었는지를 나타낸다. 상처의 형상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대표하는 형상으로 지우가 겪은 감정적인 상처와 분리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잊혀진 사랑의 형상 지우의 과거의 사랑과 이별을 상징하는 형상으로 잊혀진 감정과 마주하게 된다. 자화상의 형상 자신을 돌아볼 때의 감정과 자화상을 나타내는 형상으로 지우의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 나타난다. 무력감의 형상 무력감과 좌절을 대표하는 형상으로 어둠의 세계에서 지우를 시련에 빠뜨린다. 희망의 형상 어둠 속에서 빛을 나타내는 형상으로 지우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어둠의 형상들은 지우의 감정과 과거의 사건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표현하여 그녀가 마을을 구하고 어둠을 이기기 위해 내면의 강함과 이해를 찾아가는 과정을 나타낸다. 지우는 강력한 전투를 벌이게 되고 각 형상을 이기면서 어둠의 세계에서 자유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이 결전에서 지우는 자신의 내면과 과거에 대한 용기와 이해를 통해 어둠을 이기고 마을을 구하는 데 성공한다. 이 최종 결전은 지우가 마을을 어둠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마을의 영혼들을 구하여 안식처를 찾게 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아직 어둠의 음영이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살아나게 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상처는 지우의 과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둠의 세계에서 자신의 과거와 맞닥뜨린 지우는 그때의 아픔에 다시 한번 힘을 냈다. 그리고 과거를 이기는 용기를 내어 영혼을 구하고 마을의 평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어둠은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림자처럼 남아있었다. 마을에 남아있는 어둠은 신비로운 힘을 내포하고 있었고 지우는 어둠의 힌트를 수집하며 그 안에 남은 이야기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마을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와 다가올 위협이 남아있었고 지우는 이를 알아차리며 다가올 이야기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듯한 그 순간 지우는 어둠에 맞서기 위한 다음 모험에 나아가려 한다.